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로활동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역인재 전형과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역인재 전형입니다. 지역인재 전형이라는 것은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의 인재들이 속한 지역 내 대학 진학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전체 모집 인원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일단 정부에서 권하는 비율은요, 약 30%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 혹은 졸업 예정자를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어떤 설정 범위는 아래 보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우리는 경남권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에서 지역 인재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면 우리 학생들은 그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위치한 대학에 우리 친구들이 지원을 할 때 그 대학에서 운영하는 지역인재 전형에 우리 친구들은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 지원 자격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탈락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부산, 울산, 경남권에 소재하는 대학의 지역인재 전형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의 지역인재 전형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 자격에 해당되지 않아서 탈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여기 있죠. 이 지역에 어떤 대학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경남 지역에서는요, 경상대, 인제대, 진주교대, 창원대 등이 대표적인 대학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부산 지역으로 넘어오게 되면 고신대, 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부산교대, 부산대, 한국해양대 요 대학들이 대표적인 대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으로 넘어오게 되면 울산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요 대학에 어떤 전형? 지역인재 전형으로 우리 친구들은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다른 대학교, 예를 들면 경북대학교에서 지금 보시는 이 경북대학교의 지역인재에 여러분들이 지원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지원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냥 탈락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역인재 전형은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의해서 신설된 전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최초에 이 전형을 만들고 난 뒤에 강조했던 모집 단위가 어디였냐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의과대라든지 치과대, 그 다음에 한의과 대학 여기에 가급적이면 학생들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이 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대학들이 지금 제시되어 있는 요런 학과에 지역인재 전형을 만들고 학생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사실상 의과대학 진학률이 증가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인재 전형은요, 해가 거듭할수록 모집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020학년도 기준과 올해 2022학년도를 살펴보게 되면요, 2020학년도에서는 총 모집 인원 대비 비율이 4.6%였지만 현재는 2만여 명을 선발해서 약 6%의 모집 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앞서 우리가 교과 전형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역 균형 선발 전형.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지역 인재 전형이라는 거죠. 지역 인재 전형. 그 성격은 유사합니다. 근데 운영하는 대학에 차이가 있는 거죠.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은 운영하는 대학이 사실상 수도권 대학입니다. 수도권 대학. 여기에서는 선발 비율을 몇 퍼센트로 대략 지금 공고하고 있냐면요, 10%를 이렇게 공고하고 있는데,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대학에서 운영을 하는 곳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30%를 이렇게 교육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전형을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대부분이 교과 전형으로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의 형태를 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 전형과 플러스해서 수능이 이렇게 활용이 될 거라는 것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지역인재 전형 요거는 어떤 특정 전형으로 운영해라라는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들이 과거 선례를 보게 되면요, 대부분의 이걸 학종을 이렇게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학종으로. 그리고 근데 학종은 나중에 뒤에서 다시 설명할 건데요. 전형 운영 방법에 있어서 뭐 다단계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일괄 전형 형태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일괄 전형이라는 것은 1단계 합격자를 배출하지 않고 바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법인 거고요. 다단계 전형은 1단계 합격자를 선발을 하고 그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한 번 더 평가를 진행하는 게 다단계 전형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저거 보면은 일괄 전형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다단계 전형 이렇게 나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이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 일괄 전형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서류 100%나 아니면 플러스해서 면접을 같이 보는 전형인데 대부분은 이제 서류 100%를 많이 선호합니다. 서류 100%를 많이 선호해요. 왜 그러냐면은 지원자 모두에 대해서 면접을 진행하기에는 대학에서도 좀 사실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면접을 조금 선호하지 않습니다. 만약 면접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다단계 전형으로 해가지고 면접 인원을 최소화시킨 상태에서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우리 그 학종의 어떤 공정성과 관련해가지고 지역 인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 좀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면접이라는 이 과정은 제출되어 있는 서류의 진위 여부를 통해 가지고 이 친구가 정말 그러한 학생인가에 대한 검증이라는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사실상 지역인재 전형에서는 그런 검증의 절차가 없이 오로지 제출되고 있는 서류를 100% 신뢰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공정성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이게 뭐 지역인재 전형의 대상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기보다는요, 학생의 수준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 전략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단 내용을 조금 끊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큰 틀에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하고요. 요 이야기에는 앞선 시간에 전달된 내용들도 다시 한 번 더 언급된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학생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형 자료를 바탕으로,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전형 자료는 기존에 이제 뭐였냐면은 뭐 자소서, 그 다음에 교사 추천서 이런 것들까지 활용을 했다는 거죠. 근데 교사 추천서 이제 없어졌죠. 그럼 남은 건 이제 자소서가 될 건데 이 자소서도 이제 조금 있다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본다? 교과 전형과 같이 단순하게 내신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서류 속에 담겨져 있는 학생의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어떤 잠재력 또는 뭐 발전 가능성, 그리고 인성 등을 평가해서 합격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이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다? 평가를 하는 입학사정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전형을 설계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요, 일단 대학의 인재상입니다. 대학의 인재상. 혹은 모집 단위별 인재상을 반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재상을 기초로 해가지고 뭐가 정해지냐면은 평가 기준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려해가지고 학생부를 본다. 학생부를 본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보냐면은 고교 3년간 이 아이가 학교에서 보여준 뭐죠? 노력과 경험입니다. 이 경험에서 나타난 이 아이의 뭐죠? 역량을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주요 사항으로 서류 평가를 할 때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 본다고 했죠. 그리고 자기소개서에서는 단순히 이 아이의 어떤 과거 경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요게 공정성이 있어서 문제의 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사도 검색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사도 검색과 관련된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안내해드리는 걸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을 본다는 거죠. 면접은 제출된 이 학생부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학생을 평가를 했는데 조금 미심쩍은 부분,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서류 진위 확인 면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인성과 관련된 면접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단연간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냐면요, 요 인성 면접은 정말 구조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면접입니다. 그런데 실제 요 구조화된 면접을 진행할 평가위원들의 차질이 그 정도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는 크게 변별력이 없습니다. 예, 뭐 굳이 적용시키자고 한다면은 고등학교 때 있었던 뭐 학폭 현황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평가에 반영이 된다라는 것, 뭐 이러한 것들이 학생들의 어떤 변별력에 영향력을 미친다 정도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 성적 중요합니다. 예전에 입학사정관 전형이었죠. 입학사정관 전형. 이 입학사정관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바뀐 거거든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 이 상태가 된 이후부터 교과 성적이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예전에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지원한 학생들의 어떤 지원 패턴을 보게 되면요, 내신 성적이 안 되기 때문에 비교과 준비해가지고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이렇게 지원한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제 전형명이 바뀌면서 지원하는 풀의 어떤 패턴도 바뀌었다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는 아이들 역시 내신 성적에 있어서 타 전형으로 지원한 친구들과 비교해 봤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꿈과 끼를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노력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성적이 안 돼서 지원하는 전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과 성적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일부 적용을 합니다. 그 대학에서 밀고 있는 유명한 학과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역시 적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학과는 가급적이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거는 것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많이 적용을 시키지 않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 전형과 비교했을 때는 확연히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 활용이 적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설명드린 내용인데 삭제됐어야 됐는데 삭제가 안 됐네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하자면요.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전형 자료를 활용한다. 서류와 면접 등을 활용을 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전인적 측면을 평가를 한다는 점, 그리고 평가를 할 때는 다수 다단계의 평가를 지향을 하고 있다. 다수라는 것은 한 학생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2명 이상의 평가위원이 그 해당 학생을 평가를 하는 거고, 그리고 다단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괄 전형으로 운영되기도 하지만 뭐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단계로 나누어서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방법을 활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학생부에서 교과 활동이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다. 학생부 기재 간소화에 따라서 학생들의 어떤 경험과 노력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반영되는 양이, 기재되는 양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또 심지어는 비교과 부분을 앞으로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입장, 대입 전형 자료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교과 활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아주 중요하게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학생부 기재 항목 축소된다고 얘기를 드렸죠. 기재 항목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과 영역이 더 중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교과 영역이라는 것은 단순한 내신 등급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한 내신 등급이 나오기까지의 수업 과정에서 보여준, 학습 과정에서 보여준 그런 모습들을 기재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그만큼 중요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문항 및 글자 수가 축소됐다라는 거 지난번에 확인을 했었죠. 올해부터 개선된 자기소개서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학생부 기재 금지 사항을 이제 검증하는 것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생님들이 기재하고 있는 나이스 상에서도 이 부분들이 검증이 가능하게끔 이번에 시스템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예, 블라인드 평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부 평가 기준 공개가 의무화됐습니다. 대학의 입학 전형과 관련된 교육부 지원 사업으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세부 평가 기준 공개와 관련된 내용을 평가 지표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각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과 관련된 구체적인 세부 평가 기준이 더 많이 공개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교사 추천서는 폐지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떤 대략적인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세부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